이게 광고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객단가도 25만 원 되고 광고 수익률이 1,300% 나왔다는 거는 이게 강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12월 달에도 1사업자 매출이 한 1,3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광고만 돌렸어요. 업로드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문 처리만 했어요. 그럼 거의 자동 수익이네요. 거의 그렇죠. 주문 처리만 하는 거니까 자동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 여기 처음 네.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카페 닉네임 경상도민이라고 하고 구매대행 사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 여기가 혹시 자택인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인가요? 제가 일하고 자고 하는 제 집입니다. 집이죠, 사무실. 네네네네. 그럼 이제 출근하신 건가요? 바로 이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일을 하세요? 요즘에는 기상을 한 8시 반 정도에 하거든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서 바로 하는 일은 이제 컴퓨터를 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루에 할 일을 좀 노트에 쓰는 편이거든요. 계획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오늘은 몇 개를 이제 좀 소싱하고 업로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하루에 할 일, 그 다음 운동을 뭐 할 건지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달성을 하면은 뭐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을 하신 지는 얼마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구매 대행은 제가 사실 한지는 좀 오래됐는데 남들에 비해서 매출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저는 2022년 10월경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네요. 그럼 한 네. 3년 정도 되신 건가요? 네, 연차로는 이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꾸준히 하진 않았고 중간에 잠깐 접었다가 다시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왜 접으셨는지 얘기해 네. 주실 수 있나요? 2024년경에 멘탈이 한번 나간 일이 있었거든요. 반품이 한 100만 원 넘게 들어왔었고 전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오다 보니까 매출이 너무 안 올랐었어요. 그때 업로드만 해도 매출은 안 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반품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서 그때 잠깐 구매 대행을 접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구매 대행을 시작하셨던 계기는요? 제가 또 그 쉬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보고 시도도 해보고 실행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요거를 한 이유는 사람마다 좀 맞는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나마 나한테 제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 매출은 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요게 이제 2022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고요. 3개월 차 매출이 760만 원까지 나왔다가 요때 잠깐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그래서 관리를 못 하던 시기였어가지고 3월 달부터 다시 시작해서 890만 원, 4월 달에 670만 원인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5월 달에 2,400만 원으로 와. 팡 뛴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업로드를 했죠. 그래서 정체를 하다가 그 다음에 11월 달에 2,700만 원을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 되니까 갑자기 또 떨어지고 2024년 되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때도 열심히 업로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때 제가 이제 5월 달, 6월 달 요때쯤에 이제 제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제 잠깐 접었었어요. 요걸 이제 주문 처리만 하고 아예 업로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거의 네. 2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좀 시작했었거든요. 시작하니까 그래도 바로 감사하게도 반응이 나와가지고 변동성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요때 이제 AI 3기를 들었었어요. 다시 이때 10월 달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10월 달에 1,1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1월 달 되니까 2,8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어쨌든 요 방향으로 가면은 천천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 건가요? 한 10개월 정도 걸린 것 같네요. 10개월 만에 네. 거의 10배 올리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마진율은 대충 얼마나 나오나요? 요즘에는 한 20에서 25%인데 평균적인 건 한 22에서 23?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환율이 요즘에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도 괜찮나요? 가격을 옛날보다는 이제 업로드할 때 살짝 올려서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90% 이상이고 나머지는 저는 거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가 이제 다른 마켓들에 비해서 수수료가 많이 낮거든요. 보시면 거의 다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더 좋은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한 5% 정도밖에 안 떼가니까 다른 마켓들은 기본 11% 넘게 가져가거든요. 그게 조금 더 이점인 것 같습니다. 잠도 깰 겸 오늘은 밖에 나가서 산책 한번 하면서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나가면서 매출 이렇게 올렸던 것들 한번 다 풀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매 대행 말고도 3년 동안 이것저것 돌아서 결국 다시 왔다 하셨잖아요. 어떤 거 하셨어요? 마케팅 대행사도 한번 잠깐 해봤었고요. 부동산 경매한다고 차 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낙찰도 받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네. 무료 강의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봤다가 좀 잘 된 스토리 같은 것도 막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그쪽에서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전환돼가지고 이제 결제하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또 진행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마케팅 대행사나 이런 거 하시다가 결국 다시 구매 대행 하신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어디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영업적인 부분이 이제 처음에 가게를 뚫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 진짜 여러 번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입 밖으로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몇 개월 동안 문 앞에서 막 기다리다가 퇴짜 맞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구매 대행은 그냥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내한테 맞는 일인가 싶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네요. 구매 대행을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구매 대행은 어떤 장점이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장점은 매출이 커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일단은 사람을 마주할 일이 없어요.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도 일할 수 있고 직장 다니다 보면 직장 스트레스가 정말 심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인간관계에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다. 혼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경매 잠시 안 하시는 이유는요? 경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되게 길거든요. 아무리 단기로 한다 해도 경매장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막 사겠다고 협상이 바로 되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3개월 이상으로 하면 또 양도세도 5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빗대어 생각하면은 경매는 돈이 흐르는 그 사이클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저랑 안 맞다 생각해가지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나중에 이제 키우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돈이 이렇게 계속 돌기 때문에 현금 흐름 창출하기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가끔씩 산책하시다가 집에서 또 일하러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 네, 보통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한 번씩 또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이렇게 근처에 천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걷고 또 좀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내가 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원할 때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점심시간은 뭐 12시부터 1시까지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제가 원할 때 나가서 뭐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해도 되고 자유도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 9시부터 한 밤 10시? 네. 그러면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면은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냥 사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즐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일단 제가 상품 소싱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품 팔아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물건? 그러니까 보통 업장에서 쓰는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팔레트 같은 거나 이런 누름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찾으셔가지고 보통 이렇게 소싱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 위주로 어떤 거는 또 안 판다 뭐 그런 것들도 의료 상품들은 웬만하면 안 팔고요. 브랜드 상품은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려도 되는데 굳이 막 안 올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의자 같은 것들은 국내에도 많잖아요. 이렇게 그냥 삭제하면 되고 객단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20만 원, 30만 원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또 객단가가 너무 낮으면은 매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객단가 엄청 낮은 것들도 삭제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4만 원 밑으로는 엔간하면 안 하는 편이에요. 완전 비싼 것만 올리면 안 되나요?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싼 것들만 올리면은 구매 전환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마켓의 활성화가 안 돼요. 점점점 죽은 마켓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하려면 어떤 기준을 보면 될까요? 처음에 올리기 시작할 때는 일단 낮은 객단가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4만 원짜리라도 이렇게 계속 올리면서 유입을 만들어야 돼요. 마켓에. 점점점 활성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객단가를 조금씩 높여 나가서 나중에는 이제 평균적인 객단가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많으면 4, 50만 원, 이게 제일 좋은 객단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싱하는 방법으로 이제 팔아보면은 객단가가 나오거든요. 작은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냥 30만 원, 20만 원 요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 팔았을 때 얼마 남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0에서 25% 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30만 원짜리 하나 팔았을 때는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남죠. 보통 객단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하루에 한 개씩만 팔려도 이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남거든요. 요게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는 상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게 어젠가 나갔던 건데 자동차 도색 건조기거든요. 요게 이제 2개가 나갔어요. 공업소에서 주문을 해주셨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장 작업대라고 해서 이제 물 빠지는데 그 김장 작업하시는 데 쓰는 건가 봐요. 요것도 급식소 이런 데서 사겠네요. 네, 이것도 무슨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판매가 돼. 요거 같은 경우는 농약 살포기라는 건데, 요것도 과수원 쪽인가 어쨌든 시골 어르신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구해다 달라 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한 개 팔리는 게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사가요? 한 개씩 팔리는 물건들도 있는데 대량으로 나가는 것들도 있어요. 많이 나가는 것들은 한 번씩 20개, 30개 이렇게 팔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오바오 판매자한테 말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럼 할인 들어가면은 뭐 저희 쪽에서도 이제 고객님한테 할인을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높은 마진을 챙겨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 18만 원이면 네. 원가가 혹시 얼마인가요? 여기 이제 603위안이라고 나오네요. 12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이거 팔면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배송비 제하면은 요건 좀 마진율이 낮은 것 같은데요. 4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2개 팔렸으니까 배송비를 조금 덜 낸다고 치고 9만 원, 1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을 제가 모르는 경우 이런 상품은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옛날에는 이제 다 그거를 상대방 마켓에 들어가서 벤치마킹하고 찾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AI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저는 요 부스트 AI라는 프로그램 쓰고 있거든요. 네. 상대방 마켓에 예를 들어 키워드를 친다고 하면은 프로파일 작업대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AI가 자동으로 마켓에 프로파일 작업대가 있는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상위 마켓대로 쭉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요. 그럼 이렇게 마켓이 뜨거든요. 마켓을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 마켓은 좀 어떤 마켓인가 한번 둘러보고, 이 마켓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적당한 객단가에 보통 사람들이 팔지 않는 좀 특이한 물건, 업장에서 쓸만한 물건들 위주로 좀 깔끔하게 돼 있는 마켓들이 있거든요. 부츠나 가방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라면 요것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보다는 좀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마켓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냥 소싱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잘 나가는 상품들을 걸러가지고 자동으로 리스트를 다 만들어 주거든요. 수집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62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난 건가요 이게? 네, 여기 끝난 거예요. 10초 정도면 이렇게 소싱이 끝납니다.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빨라진 건가요?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노가다가 정말 심했거든요. 옛날에는 마켓들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가지고 직접 키워드 보고 이렇게 수정하고 다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는 정말 많이 단축이 된 것 같습니다. 소싱이 됐는데 상품 제목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요거는 다른 분이 쓰신 상품명이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AI로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찾아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가정용 육절기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쳐봐요. 쭉 나오는데 요걸 확인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에 적절한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메인 키워드를 앞에 집어넣고 서브 키워드를 뒤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50자로 이렇게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다 올리면 안 되거든요. 안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안 좋은 물건들은 좀 삭제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나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켓에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건 또 지우는 작업도 하는 거네요. 네,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런 정전기 방지 테이블 요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량으로 한 16개 정도 해서 300만 원 정도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요런 상품 되게 괜찮습니다. 그럼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 판단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일단 의료기기. 근데 의료기기라도 이제 뭐 침대 같은 건 상관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제세동기라든지 주사위 같은 것도 팔거든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브랜드 상품 예를 들면 뭐 슈퍼 마리오 같은 그런 상품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재권 날라와서 합의금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피해주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상한 상품이다,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것들 소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한 상품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보통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요거를 시작하고 알았던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땅콩 껍질 까는 기계라든지 공구대 요런 것들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핵심인 거네요. 그렇죠. 요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소싱해서 AI 프로그램 도움 받아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올리면 또 잘 판매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상품을 팔면 CS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타오바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객 서비스에 알리왕왕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판매자들이 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구매하니까 이렇게 또 주의사항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요건 이제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요즘엔 또 챗GPT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구글 번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은 요걸 그냥 복사해서 여기 쓰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자연스럽게 번역을 다 해주니까 중국어 못하면 어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상품 받을 때 뭐 찢어짐, 파손 조심해라 이런 것들 네. 안내사항을 다 주네요. 고객분이 어떤 네네네. 물건을 받아서 이 버튼 눌렸을 때 작동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방금 보여드린 듯이 이렇게 알리왕왕이라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이 판매자한테 사용법을 물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챗GPT로 쓰거든요. 해당 물건의 사용법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국어로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오. 그럼 이걸 복사를 해요. 뭐 여기 붙여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럼 다 알려주네요. 요 상품이 최근에 나갔던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품을 고객님이 받으셨나봐요. 작동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고객님께서 주신 사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영상 해가지고 안 올라온다 이런 거를 판매자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해답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이제 고객님한테 전달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따로 연락이 안 오셨거든요. 그럼 저 물건 팔아서 얼마 남으셨어요? 요거는 이제 객단가가 좀 높은 물건이어가지고 한 개 팔았을 때 한 30만 원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좀 CS 할만하네요. 30만 원이면 충분히 이 정도는 할만하죠. 요즘에 구매 대행에서 또 중요한 팁이 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이랑 다르게 좀 광고를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 광고 이렇게 딱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조금 많이 두려웠어요.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옛날에는 광고 없이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다 고매출 셀러들은 다 광고를 한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일단 광고를 의뢰를 해봤거든요. 이게 광고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객단가도 25만 원 되고 광고 수익률이 1300% 나왔다는 거는 이게 강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12월 달에도 1사업자 매출이 한 13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광고만 돌렸어요. 업로드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문 처리만 했어요. 그럼 거의 자동 수익이네요. 거의 그렇죠. 주문 처리만 하는 거니까 자동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네. 1300%가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광고 수익률이 1300%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100만 원 썼을 때 이제 매출이 1300만 원 나온 거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비 빼고도 100만 원이 넘게 남은 거네요. 마진율이 25% 정도 잡으면. 네, 맞아요. 광고비 빼고도 충분히 많은 수익이 남고 있습니다. 처음 광고를 의뢰하는 거였어가지고 처음부터 많은 비용을 좀 쓰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터분한테 요청을 드려가지고 작게 시작을 했어요. 86원이 되게 작은 금액이거든요. 처음에는 보통은 이제 평균 100원 이상씩 쓰시는데 저는 이제 86원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그러면 20만 원밖에 광고 안 쓴 거예요? 네, 그렇게 광고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 매출액을 보시면은 350만 원 정도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광고비로 한 27만 원 정도 쓰고 이제 매출이 350만 원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광고 매출 빼도 그냥 일반 매출도 많이 오른 거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 이 사업자가 매출이 1,1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광고 매출액이 350만 원이고 일반 매출액도 650만 원 나왔으니까 광고 덕분에 유입이 돼서 구매하신 고객님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광고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광고를 많이 배우신 거예요? 광고 돌리는 거 직접 하시나요? 광고 하나도 모르고요. 알게 된 마케터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맡겨달라고만 하고 지표 같은 거를 이제 마케터 분이 매달마다 리포트를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앞으로 진행 방향 같은 거랑 이렇게 좀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몰라도 되네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아직까지는. 요즘에 이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안 팔리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안 팔리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터가 다 이렇게 상품을 내려요. 내리면서 구매가 일어나는 상품들만 이렇게 광고를 돌리면서 좀 효율성을 찾아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지표도 나오고 광고에 대한 성과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이렇게 마케터님과 협의를 해서 좀 좋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구매대행도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집에서 해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를 쓰는데 계획표를 해가지고 하루 마감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마감할 때 그냥 오늘은 소싱을 뭐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그냥 소싱 뭐 이렇게 정도 하고 뭐 업로드는 뭐 이렇게 했다. 하루에 250개를 소싱하세요? 소싱만 하고 업로드만 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 하루에 그 정도 가능한 건가요?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하루에 150개를 진짜 절대로 못했거든요.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썼었는데 지금은 사실 부스트 AI 덕분에 하루 150개씩 하는 것도 충분한 것 같아요.
대표 여기 있는 물건들은 근데 뭐예요? 아, 요거는 반품 들어온 거예요. 아 이런 것도 팔리는 거예요? 요것도 생각보다 솔솔하게 나가요. 애기들이 사는 거예요? 애기들이 안 사요. 보통은 아줌마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요것도 반품 들어온 거거든요. 통나무 행거라고 반품 들어온 거 사용하고 쓰고 있어요. 계시네요? 네. 퀄리티 괜찮나요? 너무 좋아요. 진짜 탄탄해 보이는데요? 튼튼해요. 요거 통나무라서 엄청 네. 무겁습니다. 요거. 반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많이 안 들어오고요. 10% 안 넘는 것 같고 혹시 들어오더라도 요거를 당근마켓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오전에 일하고 밖에도 한 번씩 쉬러 가시는 거예요? 많이 나가진 않는데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또 바람도 쐬고 하고 있습니다. 전 또 집을 많이 좋아하거든요. 나가시는 거 안 좋아하세요? 진짜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한 3일마다 외출을 거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이렇게 촬영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구매 대행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네. 부업이란 걸 처음 시도해보시는 분들한테 좀 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처음에 부업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좀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얼마를 벌겠어 이러기보다는 이 일이 내 적성에 맞는지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적성에 맞는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맞다 싶으시면 한번 그래도 직진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오면은 이 일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좀 알 수 있으려면 어떤 적성이 맞고 어떤 적성은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찾았냐면은 정말 다 시도해봤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경매 같은 걸 시도해보면서 이 일이 내 일에 맞다라는 걸 좀 깨달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찾은 것 같고 감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 맞는 사람은 어떤 성향일까요? 엄청나게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고 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혼자 고독하게 해야 되니까요. 고독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정말 잘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30대 중반 정도가 됐는데 옛날에는 되게 걱정하면서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요즘에는 그냥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느끼면서 감사하게 살면은 좋은 인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